자, 신가족기획 만나볼 텐데 오늘은 집안에 CCTV까지 설치한 부부의 이야기라 무슨 사연인가요? 거실 한가운데 CCTV를 달고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재혼한 지 17년째 어렵게 얻은 아들도 있지만 얼마 전에는 법원에 이혼 서류까지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들 부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만나봅니다. 거실 한가운데 CCTV를 달고 사는 부부가 있다. 남편이 자기를 믿게 해서 이걸 해라 했으니까 한 거예요. 사사건건 의심한다는 아내와 폭언을 일삼는다는 남편. 나는 왜 애라이예요? 또 환장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애를 의심해요? 이것도 똑같지 마. 예. 도대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거짓말로 얼룩진 부부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요즘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로 하루하루가 괴롭다는 정숙 씨. 카드 40만 원인가 뽑고 집에 있던 돈하고 해서. 그 돈이 없어졌어요? 응. 어디서? 저 소파에 입고 술 취해서 난 잤으니까. 집안에서 자주 돈이 없어진다는 건데요. 돈을 또 꽂아놨었어요. 어쩌나 보려고. 여기 있을 때는 이제 180에서 조금 없어져서 140인가? 130인가 하여튼 그렇게. 게다가 사지도 않은 물건에 영수증까지 있었다는데요. 이런 목걸이를 뭔 목걸이라고 나는 그 목걸이 3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영수증이 여기 이런데 그런 거예요. 내가 산 것처럼 이런데 지갑에 제가 산 건 없어요. 없어진 건 돈뿐만이 아니라는데요. 그것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그것만 접시까지 다 없어졌어요. 친구에게 받은 커피잔 세트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매일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 도둑이라도 들었던 걸까? 여기까지 어떻게 두거나 그 생각은 한다고요. 근데 9층이잖아요. 뭐 어디로 올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현관문 자물쇠도 바꾸고 집에서도 늘 돈을 주머니에 놓고 옷핀으로 고정까지 한다는데요. 아들 보고 야 그럼 혹시 너 이 돈 어디 떨어져 뭐 갔냐? 그랬더니 엄마 난 학교 갔다 왔잖아. 그래. 그래서 맞아. 억울할 법도 한 상황, 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솔직히 가족인데 가족을 훔쳐서 없다 팔한다든가 그런 게 어딨어요. 솔직히 그렇죠. 결백한 아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남편뿐인데요. 혹시 이거 드셨지? 무슨 일이야? 남편이 둘이 있다가 그랬으니까 남편이 가져갔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남편이 오나 자기 아니라고 그런 거. 사실 처음부터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 남편 역시 결백을 주장합니다. 내가 보여줘야지 살림을 하고 하는데 내 돈을 왜 가져가겠느냐. 아니고 돈을 가지고 없다는 건 말도 안 하고 일단 몰라요. 결국 남편이 손수 거실 한가운데 CCTV까지 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나도 이거 저거 55만 원인 거예요. 나도 50만 들어와서 5만 원에서 보통 아까운 거예요. 사실 저거는. 그렇다면 CCTV로 범인은 잡았을까요? 가족의 하루 일상에 담긴 화면, 여느 가정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숙 씨 외엔 가족들이 거실엔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가족 간의 오고 가는 대화조차 거의 없었던 것. 거실에서 활동을 못해요. 거실이 다 같이 모이는 공간인데 CCTV 때문에 서로 가기도 꺼려하고 그러다 보면 가족들이 아무래도 좀 찝찝하죠. 그렇죠. 결국 CCTV 하나로 가족이 서로를 감시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좀 안정을 찾게 되는가? 그 사람에는 서로 신뢰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하나는 뭐예요? CCTV로 가족의 신뢰를 지킨다. 하지만 아내의 의심은 여전해 보였습니다. 하루 동안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가족의 일상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식사한 번 같지? 가만히 식사를 먹을래? 혼자 밥 먹어야 되겠다. 아빠는 안 먹는데. 거실에는 아내 혼자뿐. 결국 이날 혼자 식사를 한 정숙 씨.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의 행동을 주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집에 들어서 배수도 다 주셔서 놓고 휴대폰도 보면 다 일일이 보고 나인 사는 분이 나한테 인사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를 사먹는다고. 남편은 이 모든 일이 결혼 초부터 있었던 아내의 의심 때문이라는 주장. 그 시작은 한 통의 전화 때문이라는데요. 핸드폰이 저녁 1시, 2시 되면 계속 울려요. 내가 나중에는 받아요. 술이 취했어요, 여자분이. 저 상대. 네, 그러면 야, 내가 술 취해서 니네 남편한테 전화한 게 잘못됐냐? 결국 이 전화 한 통 때문에 경찰서까지 갔었다는 부부.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아니요, 다른 핀 얘기죠. 결국은 여자 군대가 2009년도에 대통령이 난 거예요. 그 친구도 다 있어요. 저한테.
아내가 의심했던 남편의 외도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난 인정했어요. 이거 인정했고 딱 4개월 해서 4개월 좀 안 했어요. 이제 끊으려고 한 사이에서 그 여자 전화 왔거든요. 이 일로 부부의 다툼은 잦아졌고 심지어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데요. 화날 때 아무 소리 안 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럴 때 화나면 나는 성녀도 한 때리다 보면은 구멍이 터지지. 아니 사람 죽어서 때리잖아요. 먼저 때리니까 내가 고맙고 때렸지. 쓰나고 나서 화가 나서 나도 대들고 꼬잡고 그랬어요. 왜? 나 맞고 있을 수 없잖아요. 사실 두 사람은 한 번의 뼈아픈 결혼 실패로 17년 전 재혼을 한 부부. 특히 아내는 전 남편과의 끔찍했던 결혼 생활로 안 좋은 기억만이 남아있었다는데요. 내가 때는 그분이 바람을 많이 잤대요. 요즘에도 요즘에 방에다 놓고 일순간님 했었고 그렇지. 그 나한테 왔어. 진짜 마음 좀 이렇게 보면 마음 많이 아팠어 그분이. 게다가 자신의 딸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도 했다는 남편. 이 자식들, 이 딸년들 막 이렇게 그리고 대머리 만난다. 걔들 아빠가 머리가 빠졌어요. 대머리 만난다. 남편의 폭언이 이뿐만은 아니었다는 아내. 아내의 친구를 찾아가 자신을 험담했다고 하는데요. 너네 남편한테 잘해라. 그래서 왜 너가 애교도 없고 저기 한다고 네 얘기를 저기 하더라.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좀 야스러운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도대체 남편은 왜 이런 얘기를 한 것일까? 소녀한테 여자들한테 살아오면 이미 끝난 얘기 하지 말고 좀 잘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정말 너무 많이 부시고. 아니 그래서 나보고 찍어 난다고 내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요? 그거는 내가 내가 이렇게 알지 어떻게 않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남편의 외도 이후 4년째 각방을 쓰는 부부. 그러다 보니 하기 전에도 부부싸움하면 같이 여기 앉았어요. 어디 부부싸움인데 한 방에 하자고 그거를. 나는 무슨 말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 일로 섭섭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화났다 해도 남편하고 안 하지면 다 풀리잖아요. 몰라 그 세월하고 모르게 부부의 화해법에 차이가 있었던 것. 하지만 이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더 의심하고 집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집안에 돈이 없어지는 이유를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번에 내가 볼땐 가감하게요. 자기가 20년 와서 쓰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건 모르는 거죠. 그것도 남자도 와서 쓰고도 모르고. 최근 부부는 벌써 3번째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황.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부부의 갈등, 과연 이 부부의 문제는 무엇일까? 의심의 시작엔 가슴 깊이 묻어둔 아내의 진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걔네들이 엄마를 데리고 간다면 어떻게 선생님? 아빠하고 헤어지라고. 그죠? 그거 털자고 온 거잖아. 다 털자고. 남편분도. 딸 얘기에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오른 아내. 잔뜩 화가 난 남편은 자리를 뜨고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기 이혼을 했대요. 저는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하고 다시 살려고 그런다. 자꾸만 남편이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전혀 몰랐어요. 그쪽 이혼한지를. 자신이 전 남편에게 돌아갈까 의심을 했던 남편이 아내가 여행을 간 사이 가출 신고를 해놓았다는 것. 결국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버릴까 걱정했다는데요. 난 가지성이 있어요. 왜냐면 온다는 사람이 안 오니까. 근데 일주일 후에 이 사람도 왔다 하지만은 난 못 갔단 말이에요. 반면 남편은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아내를 잃을까 마음을 졸였다는 것. 결국 딸을 찾아가는 것은 아내의 행방을 물어보기 위해서였는데요. 비로소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오해가 풀리는 순간. 그토록 그립던 남편의 품에 안겨보는 아내. 남편 어때요? 아내가 앞에 안겨서 울으니까. 안 예쁘다 하고 내가 땀을 그냥 일주일에 들었어. 이제 서로를 용서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두 사람. CCTV라도 들어서 내 억울함을 풀어보리 이렇게 했는데 사실 두려움도 있는 거죠. 왜? 두 부부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 남편은 여자에 대해서 좀 알아가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믿어줘야 되는 거죠. 조금씩 차근차근 자신을 바꿔나가기로 약속한 부부. 그 약속 영원히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그 한 차례 과거에 결혼해서 상처를 좀 받았던 분들이어서 의심을 하게 될 때도 의심의 강도가 좀 깊어지고 극단으로 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바닥에는 서로를 잃어버릴까 어떤 두려움도 큰 것 같고, 때문에 사랑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고 본다면 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네. 서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급하게 재혼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예. 현재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꾸준히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겠다고 했으니까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가족을 의심한다는 게 정말 그 자기도 얼마나 괴롭고 남도 얼마나 괴로울까 참 상상이 됩니다. 일종의 망상장애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남녀 간에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 아우구스티노가 얘기했죠. 질투가 없으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질투를 하게 되면 이제 탐정이나 형사님들처럼 이제 탐닉을 하게 되고 서로를 감시하게 되겠죠. 자, 이제 조사하기 시작되면 이제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감시하고 또 조그만 변화에도 민감하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이 만약에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할 때는 굉장히 폭력적이 되고 뭐 말도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겠죠. 결국 이제 집착의 원인이 이 상대방이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사실 이 부부가 그 남편의 거짓말이 먼저인지 또는 이 부인의 의심이 먼저인지, 사실 우리가 저도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자, 이게 사실은 이 부부의 노력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예. 이 상담 치료가 사실은 이 치료의 종결이 아니라 네. 이제부터 노력의 시작이라는 것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루빨리 무너진 신뢰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